신화는 상징으로 돼 있고 상징은 의미 찾기입니다.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만 하라는데 왜 공부도 못하니?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공부만 하라니까 공부를 못하지 이거잖아요. 내 꿈을 꿔야죠. 안녕하세요. 수원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주향입니다. 100명의 철학자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면 아마 100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성찰입니다. 가장 중심에 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학사에서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가 제기한 하나의 물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편하게 이해되지만 상당히 무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각자가 우주가 제기한 하나의 물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철학이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무기력 혹은 좌절, 고통, 절망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정서들 혹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고 내가 소화하기 힘든 상황들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볼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보면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만 하라는데 왜 공부도 못하니?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공부만 하라니까 공부를 못하지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에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테세우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대에 맞춰서 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침대보다 긴 사람은 자르고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리는 거. 그러면은 개성이 죽잖아요. 모든 학생들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성을 무시한 채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제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피곤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이 좌절이, 나의 이 절망이, 나의 이 헤맴이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그 길로 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선택해 가는 때 그때 철학은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될까 이 책을 썼잖아요. 페르세우스 신화가 들려주는 나만의 길 찾기라고 하는 부제가 되어 있는데요. 신화는 상징으로 되어 있고 상징은 의미 찾기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참 좋은데 페르세우스 신화, 테세우스 신화, 헤라클레스 신화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영웅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아버지가 하늘의 신이야, 바다의 신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신성이 살고 있고 이 신성이 내 고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너 자신을 믿고 선택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신화를 포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 이야기들을 찬찬히 조용히 깊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막막한 세상에서 길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이 궁금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내 감정들, 긴장감도 있고 지금 불안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죠? 감정들은 가장 가까운 나의 식구입니다. 이 감정들을 돌보지 못하면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출구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방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들을 잘 돌보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를 잘 내는 엄마 밑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얘가 늘 엄마 눈치만 보다가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 눈치만 보고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늘 움츠려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움이었구나를 자각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적에는 부모가 충분히 자식을 믿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울타리가 되면 청소년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건 언제나 집착입니다. 집착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 스펙트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찾아가게 되는 경지가 있거든요. 서점을 많이 다니거나 도서관을 많이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성향을 믿고 도서관을 가다 보면 자기가 가게 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 좋으냐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도서관하고 서점하고 친해지시면 진짜 무한대로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알게 되면서 가장 섬세한 것에서 가장 광대한 것까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피아노를 치고 싶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원하는 것을 하다가 실수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나 실패를 해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게 되면서 실패나 실수했을 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늘 쟤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다가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어져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거든요. 무조건 원하는 건 다 해보십시오. 내 꿈을 꿔야죠. 남의 꿈을 내 꿈인 양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꿈을 직업과 동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해보십시오.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고유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인 평가나 혹은 돈이나 이런 걸로 환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만 할까요?